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자라는 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기 더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죠. 저희가 이제 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주식회사의 어떤 다른 이름들이 현재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고 있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어떤 한명이라든지 그리고 그 합자회사 같은 부분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겠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의 비중은 주식회사가 절대적이죠. 이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죠. 네, 세 번째 방법은 주식을 찍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주식을 많이 찍어낸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자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들은 이제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본시장의 한 축을 이룰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주식시장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이 세 가지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의 선진국에서는 이 중에 자본금 늘리기, 즉 증자가 주식을 이제 찍어내서 늘리는 거죠. 네, 증자가 가장 활발한 겁니다. 증자는 주식 발행을 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 그리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이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증자라고 한다는 것은 유상증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유상증자는 그 꽃이 활짝 피도록 그 물을 제공해 주는 도구인 셈인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본금을 또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큰 틀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증자 자체가 이제 신주 발행을 하는 거죠. 신주 발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이제 그 발행을 신주 발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둘째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 아까 은행에서 빌리거나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자기 자본의 조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용어를 대입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기 자본의 조달. 그리고 차입금 또는 사채가 있겠죠. 여기에서 차입금, 이자를 내는 거, 그리고 사채 다 이제 타인 자본의 조달이라고 불리겠죠.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 여기서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였죠. 네, 여기서 이제 증자인 거고. 하지만 이제 회사가 증자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자금 조달의 목적이 중요하겠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증자의 어떤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어떤 주주에 대한 이익 전환이 있겠고요. 어떤 기업의 환경 적응을 위한 재무 정책적 어떤 목적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 정책.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또 설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운전 자금의 조달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본금을 자본금을 대형화시키면 어떤 공신력이 올라가겠죠. 예, 자본금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그리고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려고 증자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리고 당연히 재무 구조의 개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분산과 유통 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 거래를 또 유도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경영 안정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기업의 그런 부분들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좀 이제 대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현행 이제 상법에서는 수권 자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작성 책임자도 있겠죠. 그리고 신주의 발행은 여기 있죠. 신주의 종류와 수 부분에서 기타 주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서 기재된 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주 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유증 무증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요, 아까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자에는 당연히 회사의 주식 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이게 바로 유상증자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 자본은 당연히 증가하지만 실질 재산이 증가하지 않죠. 실질 재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유상증자의 경우는 주주의 주금 납입으로 신주를 발행을 해서 회사의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무상증자의 경우는 주금의 납입 없이 준비금에, 그러니까 주금에 납입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납입하지 않고 준비금에서 자본 전입에 의해서 자본 전입,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서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주주의 주금 납입을 실시해서 신주를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 이제 무상증자는 주금의 납입 없이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해서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을 신주를 찍어내서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무상 증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그때 권리락 주가 혹시 뭐 권리락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한 만큼의 주식 수가 늘어났죠. 주식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권리락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왜 증자를 좋아할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이를 확보하는 데는 은행 대출, 그리고 채권 발행, 그리고 자본금 조달,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이런 자본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유상증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식을 발행해서 이를 수요자들에게 팔면서 일정한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서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증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우선 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이 없어요. 대출과 채권에 비해서요. 당연히 주식은 이제 시중에서 끊임없이 유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통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지는 책임은 회계 연도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배당금 지급이 고작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오를 때 얻는 그런 시세 차익에는 민감하지만, 주식을 살 때 가격으로 회사에 되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회사가 도산하거나 주가가 부진하다면 경영진이 사회적 도덕적인 어떤 비난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장기적인 전략 사업에 투자할 때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본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략 사업에 투자를 진행할 때 유용하다. 만기를 정해서 돈을 빌릴 경우에도 성과도 이전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만기를 정하는 것 자체다. 또 성과도 이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증자의 경우에는 발행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채권과 뭐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금은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자는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점들로 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회사의 자금 조달적인 어떤 측면보다도 당연히 이제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표 부분에서 증자는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기업의 어떤 건정성을 살피는 그 주요 지표 중에 부채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부채 비율 자체는 자본금과 기업의 채무를 비교한 수치죠. 그래서 이 자본금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자본금 조달 부분에서 증자를 배우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이런 자본금에서 채무를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수치로 통산 200% 이내면 우량 기업으로 또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맹점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증자로 보충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투자자들이 알아내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좀 빨랐죠?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근데 이런 부진한 실적을 증자로 대신한다면요. 증자로 보충해서 건전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알아내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유상증자를 모집 대상 그리고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 산정 방식. 여기서 이제 제3자 배정 증자도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증자 방식에서.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